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은 계곡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녹음해 놓으신 거 아니죠? 여보세요? 이거 항상 제가 되게 똑같아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녹음을 해놓을까 말까. 어, 이거 너무 AI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요. 아, 이러면 안 아이, 되는데. 예. 바꿔야 되겠어. 이번에는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상할 수 없도록 여보세요? 음, 뭐 이런 걸로 해주세요. 음. 여보세요? 이런 또 것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여보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보시오? 음, 여볼래요? 이런 거. 음. 네. 자동 인사말이를. 자, 그러면, 자,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계곡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직은 겨울이라서, 또 여름이 다가오면 또 계곡에도 물놀이 많이 가실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정말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예요. 오호. 예. 완전 진짜 딱 전설의 고향 듣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이제 인터뷰하면서 듣게 된 건데, 완전 전설의 고향이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전설의 고향으로 렛츠가,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는 이제 지역 그 홍보 영상차 다큐를 만들려고 지역에 내려갔다가 겪은 일인데요. 예. 이제 지역 홍보 영상을 찍게 되면은 되게 오래 찍어요.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야 돼요. 못해도 한 2, 3주는 머물러야 돼가지고. 그쵸, 이제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서 이제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주니까 거의 공짜로 묵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한 마을 가가지고 이제 마을회관에서 묵게 됐어요. 촬영을 하면서. 네. 이제 시골 동네였거든요. 완전 시골 동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사람이 고프셨나 봐요. 촬영하고 오면은 막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네. 막 밥 다 차려져 있고 와가지고 빨리 와서 먹으라 그러고, 막 다음날 좀 늦게 촬영을 들어가도 되면은 막 술자리도 막 차려주고 막 그러셔가지고 되게 어르신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촬영이 얼추 막바지까지 와가지고 저희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 감독님 한 분이 그 어르신들한테 뭐 옛날 얘기 좀 재밌는 거 좀 있으면 해두면 좋겠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막 할아버지가 이제 마을에 뭐 옛날 이야기부터 막 자기 겪었던 이야기 딱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이제 계곡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가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딱 굳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아우, 야, 그 얘긴 그래도 좀 그렇지 않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길래? 예. 그 느낌이 좀 세갖고 저희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 나오면 솔직히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뭐 저희 어디 가서 떠벌리고 그럴 것도 아니고, 뭐 떠벌려도 믿고 안 믿고 그런 거는 다 사람들 개인 차인데 그냥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좀 졸랐죠, 어르신들한테. 네네. 이제 어르신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연세가 90세가 조금 넘으셨어요. 굉장히 예. 정정하셨는데 연세가 되게 많으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은 거의, 그때 연도로 계산하면 30년대?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어렸을 때는 여기 이 시골임에도 애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 이제 막 산에 가서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자주 놀았는데, 자기들이 되게 자주 가는 계곡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렇게 물살이 세지도 않고 수심도 어느 정도 깊고 해가지고 뭐 가재를 잡든 아니면 도랑을 치든 막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는 계곡이 하나가 있어서, 항상 동네 애들끼리 단체로 모여갖고 그 계곡을 가가지고 항상 놀고 그랬었대요. 예. 여름만 되면.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여름에 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한 명이 물에 빠진 거래요. 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이제 자기가 좀 수영 좀 할 줄 안다고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친구 두 명이 이제 세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고 애들이 그때 당시 많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귀한 인력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시골로 따지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결국 하류 쪽으로 가가지고 시신을 이제 수습을 했고 이제 장례가 들어갔는데 예. 이제 애들 그때 당시 이제 그 할머님이 완전 어렸을 때니까 이제 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얼추 어른들이 애들 표정이 너무 이상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들 몇 분이 하시는 말이 나도 그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같이 겪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내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물에 빠져서 이제 안 좋게 가게 되면은 정말 막 표정이 일그러져 있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숨도 못 쉬고 물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애들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였었대요. 그런 얘기를 막 어른들이 막 하시더래요. 어쨌든 시신 수습을 하신 분들은 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의 이상함을 느끼고 이제 애들한테 계곡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나 그런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어릴 때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제 막 딴 거 막 하고 그러면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 계곡은 정말 한 번도 가지 않고 뭐 딴 데서 놀고 그랬었는데 이제 2, 3년이 흐르니까 이제 좀 소문도 좀 잠잠해지고 어른들도 약간 좀 해이해진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계곡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 그 옛날에 우리 놀던 계곡 있지 않냐? 거기 가가지고 우리 가재 좀 잡고 막 그러고 놀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할머니나 다른 분들 생각에 뭐 어른들도 가지 말란 얘기 안 나오니까 뭐 가서 놀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 계곡을 다시 가서 놀기 시작을 했대요. 한 달 정도 그렇게 계속 노는데 뭐 딱히 뭐 무서운 일도 안 생기고 사고도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제 괜찮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가서 편하게 놀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애들이랑 이제 또 가서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항상 놀던 곳이고 어렸을 때 놀던 곳이니까. 근데 그렇게 놀다가 또 한 명이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 물에 빠졌다고 애가. 막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보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신만이 한 분이 예.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막 뛰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딱 보니까 애가 물에 빠졌으니까 그 신만이 그분이 애를 이렇게 건져서 이제 물 밖으로 끄집어 나오신 거죠. 오호.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나 그런 분들 생각은 어른이 와서 도와줬다 이러고 있는데 그 신만이 분이 갑자기 눈이 풀리더니만 계곡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그러더니만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래요. 애들 입장에서 어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뭔지도 상황도 모르고 그냥 괜히 무서워져가지고 예. 마을로 막 뛰어내려갔대요. 마을로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해가지고 누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막 하면서 울면서 막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미친 듯이 산속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찾는데 그 계곡에서 이제 하류 쪽에서 신만이 그분이 계곡 쪽 벽 그냥 돌 위에 이렇게 앉아갖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뭐라 그런 거죠. 막 김씨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부르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할머니나 그런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계곡 쪽만 보면서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애들 내려가라고 나 따라서 같이 마을로 내려가자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랑 친구들은 전부 다 마을로 내려오고 예. 몇 시간 후쯤에 이제 어르신이 그 신만이 분을 업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다시 이제 어른들이 계곡을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어쨌든 네. 또 사건이 발생했고 기존에 있었던 사건도 있다 보니까. 근데 애들이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본인 나이가 11살이었고 다른 분들은 또 다 비슷한 나이대였으니까 되게 어렸을 때니까 궁금증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나이인데 그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물에 빠졌던 애를 찾아갔대요. 어, 그 신만이가 구해준 그 친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막 이제 물어보려고 찾아간 거죠. 단체로 이제 친구들끼리 그 집 찾아가지고 놀자 막 이러면서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래요. 예. 오지 말라고. 어르신, 그 친구의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애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당장은 놀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몇 날 며칠이고 문전박대를 계속 당하니까 이제 애들이니까 더 궁금해지면서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때 당시. 그래갖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찾아갔대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아직도 몸이 아프다 이런 얘기 계속 들고 있다가 2주 정도 후에 갑자기 그 집에 상여가 걸리더래요. 아, 예. 갔더니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장례를 또 치르면서 이제 또 뒤숭숭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애가 이렇게 그렇게 갔고 그리고 사건이 왠지 과거에 있었던 일과 조금 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네.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말로는 자기 부모님도 자기를 앉혀놓고 밤새도록 잔소리를 했대요. 그 계곡은 절대 다시는 찾아가지 말아라. 진짜 절대로 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흔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4살, 15이면 거의 성인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때쯤 됐을 때도 살아계시던 부모님이 절대로 그 계곡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 동네 계속 살 거면은 새로 오는 사람들부터 네가 낳는 자식까지도 그 계곡은 절대 찾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라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셨었대요. 네. 그러던 차에 이 할머니가 2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들도 그 동네에서 똑같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자식들의 친구들한테도 그 계곡은 절대 가지 말아라. 그 계곡에는 무슨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가지 마라. 위험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애들한테. 네네. 근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애가 이제 8살, 9살 정도 됐을 때부터 애가 이제 막 산 밖으로 이제 막 마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더 불안해지니까 그때 당시 이제 20, 30대인 사람들이 다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을 계곡에서 잃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일이 없거나 좀 쉬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름이 되면 우리가 그 계곡에서 좀 보초를 좀 쓰자. 아, 못 들어가게 사람들. 애들이 괜히 갔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들한테도 슬픔이 아니냐. 우리가 예. 보초를 좀 쓰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여름 시즌만 되면은 마을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보초를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보초를 딱 쓰기 시작을 한 첫날에 보초를 쓰시는 분이 돌아가셨대요. 어? 익사를 하신 거래요. 분명히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내려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내려와가지고 올라갔대요. 다른 분들이. 올라갔는데 안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뭐 어디 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을 쪽에서 있던 한 분이 미친 듯이 헐레벌떡 올라오더니 그때 뭐 전화고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예. 헐레벌떡 막 올라오더니 막 하루 쪽에서 그 친구 시신이 발견됐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면서 막 내려갔더니만 그때 그 시신의 얼굴을 보고 딱 어른들이 했던 말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분 얼굴이 정말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예. 분명 막 입에서 물 계속 막 줄줄줄 흐르고 있는 완전히 익사체인데 표정이나 그런 게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보초로 이제 혼자 쓰면 안 되겠다. 2명 이상씩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2명 이상이 이제 보초를 쓰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1, 2년 정도를 애들 출입을 막으면서 보초를 계속 썼대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산 꼭대기에 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을에 딱 내려오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원래 내려오시지 않는 분인데. 내려오셔갖고 마을을 싹 둘러보시면서 시주 좀 받고 하시다가 그때 당시 마을 이장님이셨던 분한테 여기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냐고
네. 마을 전체가 비린내로 가득 쌓 있다고. 혹시 뭐 물에 관련돼 가지고 안 좋은 일 있냐? 라고 하면서 이장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장님은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도 우리가 보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보초 쓰던 친구가 이렇게 안 좋게 갔다. 무슨 일인지 좀 알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스님분이 아이고 그러게 처리 좀 잘해주지 막 이러시더래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스님분의 말을 듣고 있던 그때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흠찍 놀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분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잘 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약간 타이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어르신들을.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완전 옛날이잖아요. 거의 20년대, 10년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얘기니까. 오, 너무 먼데? 예. 네, 저희한테 정말 옛날 얘기인데 그분들이 마을에 있는데 어느 날 외지인이 마을로 찾아온 거래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잖아요. 아, 근데 복장이 일본인 복장이더래요. 일본인 복장이다 보니까 그 마을 암만 시골이고 외진 곳에 있더라도 세상에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인인데 거기다 일본인 복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척을 한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얘기가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히 잘하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복장을 하고 도망쳐 온 거다. 예.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딱 보기에도 확실히 한국 사람 같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완전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일본 복장을 입고 있다 보니까 마을 외곽에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외곽에서 그분이 집을 짓고 이제 살아가시는데 그 시절에 이제 이웃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 시골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막 겨울 시즌만 되면은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막 얻어먹고 막 그러면서 힘들게 사셨었대요. 예. 근데 원래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좀 마음을 열고 좀 친하게 지내주고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못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너무 힘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셨나 봐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들으면서 판단하기 위해 우울증이 오셨는지 산속으로 올라가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그 장소가 계곡 근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거를 보고 아유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참여를 해보려고 그분 묘도 써드리고 막 하면서 이제 제사도 지내주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완전히 외지인이고 본인들이랑 완전히 연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한두 해 지내주다가 어느 해부터는 이제 제사를 지내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그 해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그 첫 해가 애 둘이 빠져 죽은 그 해래요.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구나. 그 계곡에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 일을 겪었던 어르신들은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함구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던 차 이제 스님분이 내려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제 스님분이 제사상 잘 차려가지고 나한테 좀 싸달라고 내가 올라가서 달래주고 올 테니까 예. 제사상 좀 쭉 차려달라고 해가지고 마을 분들이 단체로 이제 그 제사상을 막 차려갖고 정말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서 스님분들한테 다 쥐어드렸대요. 근데 마을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때 당시 20, 30대였던 그 할머니 그분들은 본인 친구에 관련된 일이고 자기 자식들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좀 요리에 힘을 쓰셔갖고 정말 많은 양의 제사 음식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분 혼자서 들고 올라가기 힘들 정도의 음식량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남자였던 한 친구가 스님분이랑 같이 그 제사 음식을 들고 그 계곡 쪽으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기다렸대요. 그냥 스님분이 내려오시길. 네. 스님분이 내려오시를 막 기다리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니까 스님이랑 그 같이 올라갔던 그 친구가 물에 홀딱 젖어서 막 미친 듯이 도망쳐서 산에서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이제 단체로 가가지고 막 얘기한 거죠. 무슨 일이시냐고, 스님 괜찮으시냐고. 이러니까 스님분이 하시는 말이, 저기는 절대 다시 올라가지 말라고. 어. 어떻게 영가가 뱀을 그렇게 키우냐고. 오? 그러면서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10만이부터 시작해서 애들 전부 다 저 마을로 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치는 마을을 나가셨대요. 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같이 갔던 그 남자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이제 스님분이 제사상을 쫙 올려놓고 이제 불경을 외우면서 앉아서 이제 목탁을 두들기고 계신데, 주변에서 샤샤샤샤샥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주변을 훑어보니까 뱀들이 막 제사상 주변으로 모이더래요. 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스님분한테 말을 걸었대요. 스님 뱀이 너무 많이 왔다고, 위험하시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분이 눈을 딱 뜨시고 주변을 둘러보더니만 갑자기 사색이 되셔갖고 막 도망을 치시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스님 따라갖고 미친 듯이 막 도망을 치는데, 발을 딱 헛디디는 그 순간 물에 빠진 거래요. 두 명이 전부 다. 예. 두 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제 스님분이 갑자기 자기 눈을 탁 가리면서 눈 뜨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만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시더래요. 계곡 내에서. 예. 예. 그 이제 그분은 이제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눈만 감고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던 차에 갑자기 스님이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니만 손을 딱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보인 게 이제 팔목 쪽에 뱀이 이렇게 물고 있는 게 보였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딱 들고 봤는데 계곡 바위에 웬 여자가 앉아갖고 자기를 되게 새끼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걸 봤는데 순간적으로 저 여자한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스님이 갑자기 목탁 그 치는 거 같고 자기 머리를 팍 때리더래요. 예.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래요. 와, 겨우. 네. 그렇게 스님분이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고, 여긴 진짜 저기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산에 되게 많은 약초들이 있어서 신만이들이 정말 그 산을 많이 탔었대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이제 회의를 막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옆 마을에 어떤 한 분이 옆 마을에 되게 용한 무당이 있다고, 그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정을 설명하고 해달라고 하자, 이러고 나서 이제 옆 마을 무당을 이제 자기 마을로 데리고 오게 됐대요.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돈을 다 모아서 정말 크게 구판을 벌였대요. 그 산에다 네네. 그 산에다 대고 구판을 벌이는데, 무당분이 구판을 한창 벌이던 도중에 갑자기 하혈을 하더니만 도망을 치셨대요. 그냥, 와. 네.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마을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한 거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갖고 몇 년 정도를 그 산을 출입도 못 시키고 그냥 놔뒀대요. 네. 그러던 차에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그 산이 이제 휩쓸려 내려오는 해가 한 번 있었대요. 네. 이제 마을 쪽까지 이제 산사태로 이렇게 쫙 휩쓸려 내려왔으니까 마을 분들이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하기 위해 갖고 이제 산사태에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사부에게 퍼내고 있는데 관 하나가 나오더래요. 오, 예. 그 뭐지란 생각으로 그 관을 딱 열었더니만 웬 일본 복장 옷을 입은 여자가 거의 썩지 않은 상태로 그 관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른들이 그걸 보고 나서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해줬던 그 말이 버뜩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그 관을 다시 덮어드리고 마을 한복판으로 갖고 와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관을 새로 짜서 옮겨드리고 마을에서 가장 터가 좋다는 곳에다가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야. 실제로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조그맣게 이제 위령패랑 해가지고 이게 서당 같은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여자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 궁금해가지고 이제 얘기해봤죠. 그 혹시 그 계곡은 아직 그대로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산사태가 오면서 그 동네 지역이 다 바뀌었대요.
그래갖고 그 계곡도 지금 사라져가지고 완전 딴 데로 물길이 샜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모시고 나서부터 딱히 사고도 없고 그래갖고 지금은 우리들 많이 가가지고 어렸을 때 막 어린애들 막 가서 놀고 그랬었다고. 야, 진짜 이거는 뭐 전설의 고향보다 센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완전 전설의 고향 듣는 기분이었다니까요. 또 어르신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응. 이야, 이 계곡이 그냥 큰 지역으로만 어디 있는 계곡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거예요. 아, 예. 강원도 제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 삼 얘기 나오면 거의 강원도 아니면 충북이어서. 아, 그렇긴 하죠. 예, 네. 강원도나 뭐. 아, 참, 여기 계곡이 지금은 그런 사고가 좀 많이 없나요? 옛날에야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저희가 갔을 당시가 이제 그때가 이제 4년 전인데 그때 얘기해 주시는 어른들 말로는 그렇게 모시고 나서부터는 사고는 없었대요. 아, 다행이다, 일단은. 네, 그리고 완전히 얘기했다시피 산사태로 이제 다 뒤틀리면서 계곡도 다른 길로 막 생겼고 예. 자기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래요 지금은. 많이 변했구나. 뭐, 사람 잡아먹는 계곡이네요, 진짜로. 네, 그쵸. 정말 사람 잡아먹는 계곡이었던 거죠. 근데 몰라요. 그때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한국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갖고 살려고 아, 마을로 도망쳐 왔는데 본인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한이 생긴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한 때문에라도 악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제가 봤을 때도 귀신들이 악귀 되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잠깐의 선택으로 그냥 악귀가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본인은 살겠다고 일본 복장 입고 막 도망쳐가지고 시골까지 왔는데 거기서 배척당하면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다가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으니까 듣기로는 그게 얼마나 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참, 시대가 때였었던 것만큼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였죠. 그 네, 시대가. 그쵸. 예. 오늘 아스라님께서 사람 잡아먹는 계곡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거를 또 저희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야기 너무, 레전드였습니다. 역시나. 아닙니다. 아하, 이거 진짜, 이제 그만 레전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또 그런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곡이나 이런 물놀이는 항상 조심은 해야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물에서는 항상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든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잡아먹는 계곡, 이런 곳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물놀이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집에 왜 왔니? 첫 번째 집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은 또또님의 집을 방문할 예정인데, 또또님 집에 귀신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화선이님과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확인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또님께서 이렇게 또 용기 내서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가 현관문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선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비님.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시청자분들의 집을 한번 이렇게 쓱 볼 텐데, 뭐 기분 좋게 시작을 하죠. 네, 뭐 귀신 없죠, 여기? 아이고, 그렇죠. 있죠. 우리 쪽에 하나. 어허. 괜찮아요. 저런 애들은 그냥, 야!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도망갈 애들이라서. 근데 저는 화선이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신발장 네. 쪽에 지금 있는 귀신은 뭐 우리들이 흔히 아는 막 지방령, 뭐 무슨 령, 막 이러잖아요. 저거는 무슨 네. 영이라고 해요, 그냥? 저거 그냥 떠돌이용? 아, 그냥 떠도는 그런 귀신?
네, 그러니까 신발장이라는 곳 위치 자체가 현관문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발을 벗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어쨌든 간에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따라왔다가 또 따라 나가고 이렇게 순환이 계속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그냥 흔한 거죠. 그죠, 그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아들이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발장에는 그런 귀신 말고는 없었다는 거네요. 아, 몇몇 집만 그런 귀신이 있었죠. 대부분이 다 거기서 사는 애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한번 내보면. 네, 통계를 내보면.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런 귀신밖에 없어서 딴 데를 봐야 되겠죠? 네, 딴 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부엌이죠. 네, 주방이에요. 저, 저 옆에 블라인드 있는데 먼저 갈까요, 우리? 어허, 저 네, 왜죠? 세탁실이에요. 자, 이런 소리 안 들려요, 여기서? 네? 어떤 소리요? 방금 못 들으셨어요? 뭐, 쿵 이게, 하는 거? 이런 소리.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나 그 소리 듣고 지금 저쪽으로 가자 그런 거였는데, 우리 안쪽에 한번 우리 봐요. 뚝, 뚝, 뚝. 어, 너무 천장이 높아갖고 어지러워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뭐가 있길래 그럴까요? 화성이님. 지금 여기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는데, 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소리도 났고, 분명히 이쪽으로 인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지금 화성이님을. 근데 왜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걸까? 난 그것도 신기해요. 다, 다른 데로 도망을 가거나 놀리거나 그러면 흔적은 있는 거죠. 흔적은 있어요. 이게 콤콤한 냄새 알아요, 돌비님? 곰팡이 냄새 같은 건가? 네, 곰팡이 냄새 같은 건데 약간 옷 같은 거 좀 장롱 안에 좀 한 5년 정도 넣어놨다가 다시 딱 내면은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지금 나거든요. 일단 다른 데도 보면은 알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기 그 거실도 한번 쭉 볼게요. 네. 오, 하나, 둘, 셋. 컴퓨터가 되게 높게 있네. 서서 이제 좀 하실 때. 근데 진짜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기 중문 형태로 저렇게 잘 가려 놓으셨어요, 진짜. 아, 어, 저 세탁실을. 네, 블라인드를 저런 거를 치 놓으시면은 벽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잖아요, 문이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자 형태의 집인데 지금 문이 결국에는 네 개가 나와야 되는 집인데 두 개에서 끊기고 한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는 진짜 칭찬할 만해요. 저게 근데 기본으로 달린 거죠, 또또님? 아니요, 저희 원래 그냥 문이었는데 블라인드로 바꿨어요. 오, 그게 또 신의 한 수였구나. 예, 박수 쳐야 된다니까요.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뭐. 감사합니다. 치고 가시죠. 어쩌다가. 지금 여기 거실인데 이쪽은 좀 어떤가요? 되게 밝고 분위기는 좋은데. 여기는 이 집 안에는 지금 현재로서도 보이는 건 없어요. 아, 근데 화사님 예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귀신이 없으면 더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없으면은 조금 더 의아하기는 한데 일단은 없어요. 흔적은 있었지만 오, 저기, 어머 양이 천사 있다. 뒤통수가 너무 아파요. 저희 베란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캐폴이 있고. 여기서 왜 나가지? 초점이? 카메라가 아예 한가 봐요. 아하,
야, 여기도, 근데 돌빈이, 지금 저쪽에 옷 입는 쪽에 보면 옷에 지금 하체만 걸려 있거든요. 근데 예. 멜빵처럼 걸려 있어요. 상체는 없는데 하체만. 멜빵 바지 그 바지 마냥.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옷 방향대로라면은 엉덩이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여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연가도 벗고 있다는 거. 남자 연가예요. 그럼 으악! 화선이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죠? 난 항상 눈을 베리죠. 아니, 근데 그 귀신들도 그렇게 좀 이렇게 성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나 그것도 그죠? 궁금하기도 연, 했어. 어, 연가들도 성기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오, 아니라. 오. 근데 보통 저렇게 내놓고 다니는 애들은 색정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좀 드러내려고 하는 애들일수록 좀 그런 쪽에 가깝다. 그죠? 항상 근데 그게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거의 한 98%가 그랬어요. 일단, 어떡하지? 여기 있는데? 네, 저기 창고도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안 돼! 왜요, 왜요? 어, 음, 돌비님, 100m 앞에 그것과 1m 앞에 그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네. 열어보세요, 여기. 어, 따란, 상체가 여기 있네. 아, 저렇게, 어, 저렇게 분리된 애들이 있잖아요, 돌비님. 저런 애들은 따로따로 놀아요. 자기 몸인데도. 자아가 두 개인 것 같이. 왜 그러지? 몸은 하나인데. 몸쥐는 하나인데 상체랑 하체가 따로 노는데, 예를 들면은 얘도 되게 희한한 그런 쪽이긴 한데, 상체는 조금, 그래, 미안해, 고양아, 내가 밥 줄게. 길고양이 밥 주는 착한 아저씨라면, 하체는 막 엉덩이 춤추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근데 안 흔한데, 근데 아, 한번 말 걸어볼까? 아저씨, 여기, 어? 뭐라고 말은 하거든요. 입은 뻥끗하는데 소리는 안 들려. 야, 이거 그거 같다, 돌비니. 그, 그 전신마비 와가지고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입도 뻥긋뻥긋하고 있어요. 근데 잘생겼어요. 어? 그래, 나는 상상하고 있는 게 좀 달랐는데, 아저씨라 그러길래. 어. 어, 원빈도 아저씨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근데 좀 잘생겼어요. 좀 뭔가 뚜렷하게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체만 있고 되게 잘생긴 아저씨가 눈과 입을 막 껌뻑껌뻑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일단은 뭐, 대화도 안 되니까 금방 여길 나가볼까요? 그래요. 근데 여기가 유난히 곰팡이가 잘 들어요. 햇빛도 잘 되는데. 음. 그 하나만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체크 무늬 남방이라기보다 자켓? 네. 체크 무늬 남자 자켓 조금 어두운 색깔이 있어요. 어, 누가 글쎄요. 얻어왔던 이런 옷 중에 체크 무늬가 있기는 한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화선이님? 그거? 남자가 그 입만 뻥끗하던 그 남자가 보여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으신가 하고. 그거에 붙어왔다, 뭐 이런 느낌일까? 혹시 어허이, 이거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어, 어, 남편분 바로 찾아내시고 있네. 제가 일단은 뭐 화장실이 찾아주시겠죠, 뭐. 예, 화장실 어떤가요, 화선이님? 근데 화장실도 깨끗해요. 이씨 웬일이야? 아까 그 이밖에 없네요. 그러면 음, 지금 방 하나가 더 있죠?
네, 방은 지금 애기랑 어머님 주무시고 계셔서 잠깐만 보고 나올게. 그럼 조용히만 하고 이제 보고 나올게요. 네. 얼굴 안 나오게만 해주세요. 아, 또 방 이쁘다. 저거 뭐야? 저 밑에 옷. 남박? 저거야, 저거. 저 저것만 남박? 빨리 저 갖고 가지고 와봐요. 나오세요. 저거, 남방.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 있다니까. 어, 이걸 상상도 못 이게 하셨을 거야. 슈츠 같은 거예요. 거구나. 이게 이거 왜요? 누구 거예요? 어머님 건데 어머니가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셨거든요, 잠깐. 예. 네, 그 입고 오신 건데. 어허. 어머니한테 내일 옷 하나 사드리고 저거는 처분하시는 거 일단 진짜 추천드릴게요. 네, 이거를.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옷의 출처를 아세요, 두 분? 아니요. 이거 어머니만 아시겠구나. 이거는 어머니께 내일 한번 여쭤보세요. 어머님, 이거 옷은 어디서 나셨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뭐 사셨다 그러면 혹시 뭐 중고로 사셨냐?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뭐 이거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얻어 오셨냐? 이렇게 한번 물어는 보세요. 네. 자, 이거는, 근데 화사님, 이 옷은 그러면 버리는 게 맞는 거죠? 저 옷은 버리는 거를 진짜 추천을 드릴게요. 저거 가지고 아까 거기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가보죠. 예, 뒷베란다 쪽으로. 이거 맞냐고. 잠깐만! 오, 미쳤어! 어머, 아니, 바지가 아니라 하체가 덜렁거리면서 뛰어나왔다고요, 지금. 도토님. 어허이. 이거 입는 거 아니야, 나와서?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아니, 지금 하체 혼자 신났어. 뭐라고 하지? 풍차 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뱅뱅뱅. 어, 어우, 녀석. 쌍남자구만. 와, 야, 잠깐만, 쟤 왜 저렇게 눈이 커지지? 이러면서? 그이가 눈이 커졌어요. 눈이 커졌는데 지금, 뭐야? 쟤 울어, 지금? 어떡해, 왜 울지? 울어요? 이거 옷 갖고 오니까? 눈에서 눈물이 두둑두둑 떨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인 거야, 이 옷에? 모르지요? 이게 어머니가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거를. 이거 딱 주무실 때 또 이러네. 아이고. 야, 돌비님, 내가 방금 줄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눈이 진짜 1초에 한 300번은 깜빡이는 것 같아요. 달라고. 응. 달라고? 돌락하는 기가 뭐고? 근데 눈 깜빡깜빡할 때마다 한 10번에 한 번씩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뭐 애틋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이 있나? 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 아, 나 지금 이 사람이 뭐를 몇 개를 보여줬는데 사고로 돌아가신 거는 맞고 이제 예. 상체랑 하체랑 조금 달리 떨어지셨는가 봐요. 그죠? 그러면 이 옷 어떻게 할까? 여기 걸어놓고 갈 테니까 여기 감겨서 내일 나갈래야? 옷만 주면 되잖아. 그죠? 또 눈 깜빡깜빡깜빡한다. 나 저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 아이고.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요, 일단은. 여기 걸어 놓을 수 있으면 근데 또 어머니 옷이니까 또 맘대로 못 하잖아. 일단은, 이거는 또또님, 네. 남편분이랑 네. 어머니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옷이라서, 그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두고 가시던지, 일단은. 일단 두고 갈게요. 뭐 여기 사드리면 두면 되니까, 될까요? 옷은. 예.
아, 여기는 곰팡이가 참 많네, 진짜로. 근데 곳곳에 여기만 있네요. 그래. 근데 신기하다. 아니, 이게 옷을 찾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장롱에서 옷을 꺼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저 옷을 입고 오셨을 줄은 아무도 모르니까. 맞다. 근데 이제 어, 안방이. 음, 음, 음. 근데 저 연가 말고는 연가가 없어요, 돌비님. 근데 그럴 수가 아까, 있나요? 어? 나도 의문이에요. 그 문 뒤에 한번 우리 볼까요? 없어요. 아니, 이게 귀기는 있어요. 귀기는 있는데, 흔적은 있는데 연가는 없어. 아,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저렇게 하체만 저렇게 덜렁이 귀신이 있는 저런 경우에는 짬을 먹었기 때문에 저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동네에서 방귀 좀 낀다. 그죠? 방구 좀 끼고 좀 한다이 치고 가는 귀신이라는 건데, 어,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장롱 쪽, 이 붙박이장 이쪽에도 없나요? 붙박이장 쪽에도 없기는 한데, 아, 저, 그- 어. 혹시 집에서 초 키는 거 아니죠? 지금 초는 말고 지금 캔들 오머는 우리 집도 빨간색인데. 네 초 키는 거는 없고. 일단은 없어요. 그래요. 일단은 뭐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저 애기 방이랑 이제 어머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방에는 귀신이 없었나요? 아, 그래. 그 방에 귀신이 있었기는 한데, 이게 동물용 중에서도 이제 새나 이런 거는 잘 없거든요. 어떤 거요? 새요? 새. 근데 들어가서 오른쪽에 창문이 있었잖아요. 그 바깥에서 새가 앉아 있는 거는 봤어요. 창 바깥이라서 얘기를 안 한 건데, 하여튼, 아, 여기 복도식인 건가요? 복도식이에요. 그럼 복도 쪽에 있다는 건가? 어, 복도니까 우리 살짝 나가봐도 되겠다, 그치? 그렇지, 그렇지. 나가볼게요. 어떤 새인지 한번 볼게요. 근데 진짜 새가 있는 겁나 거 아니야? 진짜 막 까마귀나 독수리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호수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거기만 비추고 계시면 돼요. 돌비님 혹시 삼조고라고 알아요? 삼조고?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일단 우리 들어가요. 뭐예요, 그게? 삼조고라고 이제 까마귀처럼 생긴 새가 있는데 약간 고대 전설에 내려오는 그런 새 이런 거예요. 근데 오, 분명히 이 새가 올 집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쪽하고도 되게 관련이 많아요. 예. 근데 이 집에 도착을 하면 안 되는 새 같기는 한데 종교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또또님? 저는 천주교예요. 그죠? 이 집에는 올 새가 아닌데 왜 거기 바깥에서 보고 있었을까? 이게 무당들한테는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삼족오? 네, 삼족오. 이게 고구려 무슨 뭐 그거라는데 새? 신화 속에 나오는 막 그런 새? 네, 그런 새인데 이제 발이 세 개예요. 그는 까마귀 세발 같은 달린 그런 까마귀. 새. 네, 그래서 이 집에 뭐가 많이 없나? 어이 잠깐만. 그럼 잠깐만 어디 앉으실까요? 여기 부엌 저기 식탁에 잠깐만 네, 앉아보실게요. 두 분 다 혹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허. 뭐 종교는 천주교라고 하셨고, 두 분 다요? 네. 두 분 다? 아저씨는 언제부터 천주교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초등학교 5학년. 이게 삼조고를 닮은 새조차도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런 게 있다는 거는 우리 쪽하고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당 쉽게 쪽. 얘기하면은, 예, 소령인데 영이 사람 같은 영이 아니라 이제 동물령 같이 그렇게 수호신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한데, 그거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 네. 근데 되게 나쁘지 않아요. 느낌이 되게 내가 두근두근 하는 느낌? 그래서 이 여- 집에 뭐 저 이제 그 뭐야 뱅뱅뱅 말고는 귀신이 없었던 건가? 예, 뱅뱅뱅하고 그 입구에 왔다 갔다 하는 걔 말고는 없는 이유가 이건가? 이 집은 굉장히 좋아요. 또또님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네, 다행이에요. 근데 아까 너무 무서웠어요. 옷 들고 가는데 뱅뱅뱅 하니까 얼마나 놀래.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또또님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짚히는 게 없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이게, 대부분은 그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꼭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더라고요. 왠지 이런 카톡이 너무 많이 오니까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예. 근데 저희 쪽인지 아니면은 남편 쪽인지 그게 궁금하네.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저씨 쪽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 근데 차라리 그러니까 사람, 인물형 소령이면은 그런 거를 물어라도 봐요. 근데 동물형 소령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벡터맨 이글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게 누구네 집인지. 벡터맨. 는 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 분 다 잘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네 집에서 왔던지 간에 저런 소령은 진짜 참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뭐 굳이 물어봐야 될까요, 화선이님? 전 궁금하긴 한 게 그거를 네. 알았다고 한들 뭐 어떻게 그냥 모르고 지금처럼 있어도 지켜주는 게 아닐까 해서요. 아, 그죠. 궁금하면은 물어봐도 상관이 없는데, 안 궁금하면은 굳이 안 물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만일에 저 삼조고 자체가 이제 집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건 어떤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때, 그게 아니니까. 바깥에서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혹시 어머니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네. 오시면서 같이 오실 수도 있나요? 어머니가 오실 때 같이 왔을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어머니 아드님이시잖아요. 또또님 네, 남편님이. 네, 그래서 그거는 시와 때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되게 기분 좋은 집이에요, 도비님. 저희 집을 지켜주는 게 맞는 건가요? 네, 4월에 첫 집이 난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부분은 아까 전 이제 뱅뱅뱅 그 연가인데 그거 방법만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뱅뱅. 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체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체는 지금부터 저러고 있는 거 본게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체가 뭐라고 하지? 거실적으로 넘어오지는 또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괜찮고. 저거 아마 상체 나가면은 아마 하체도 같이 나가지 싶어요. 그냥 버리면 될까요? 예,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네. 아저씨 출근할 때 저 창문에서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밖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분이 내려가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또또님이 위에서 던져버리시면은 아, 아저씨가 밑에서 잡는 걸로. 오, 그래가지고 헌우스함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처분하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현관으로 나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또 현관, 이유가 있나 보네요. 그죠. 이유가 있는, 네. 3조고가 바깥에 있었던 걸로 봐서는 현관으로 들고 나가면은 저 연간은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오, 소멸당할 수도 있다고요? 대본에 먹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설의 포켓몬이야, 뭐야? 예. 베란다 쪽으로 버릴까요? 네. 네. 돌비님, 전설의 포켓몬이 아니라 벡터맨 이글. 벡터맨 이글가 이글거리니까 나오자마자 이 자식 하면서 그냥 쪼아 먹어버리겠네. 맛있죠? 하면서 먹을 수도 자,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영가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화선이님은.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보는데 하체만 있었으면은 대본에 바깥으로 나가봅시다 했을 낀데 상체가 너무 울어서.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뭐 옷이니까 뭐 던져서 잘 받아주세요, 남편분. 아, 네. 네. 뭐 이거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집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두 분 그리고 자녀분들과 이제 어머님과 전부 다 행복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이거 상상도 못한 새의 이름을 이렇게 듣게 되네요. 삼조고. 네, 한번 물어볼게요. 허선이님, 네. 일단은 우리 집에 외환일을 하면서 삼조고라는 일단 존재 자체가 처음 나왔거든요. 저도 눈으로 보는 게 이렇게 영상으로 또 저런 존재가 보이는 거를 저도 처음 봐요, 일단은. 실제로 한 몇 번 정도 보셨던 것 같아요. 저 존재를. 실제로는 좀 많이 봤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이게 대왕 삼조고가 있으면은 그 밑에 새끼 삼조고들도 있단 말이에요. 작은 삼조고지만 힘은 엄청 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인 집에도 저렇게 지켜주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대신에. 야, 그 대왕 삼조고가 있고, 그러니까 좀 크기가 큰, 그리고 작은 이런 게 있는데 좀 작나 보네요, 크기가. 아이고, 많이 작지요, 짜마하지요, 그런 거에 비해서. 병아리 정도? 아기? 아니, 그래도 한 2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크구나. 나는 지금 까마귀 정도 수준으로 봤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래갖고 원래 이렇게 제가 무당이다 보니까 기도를 가거나 하면은 삼조고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진짜 하늘이 덮여요. 정말 진짜 커요. 크면? 네, 진짜 커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작을 뿐이지 사람에 대놓고 보면은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삼조고에 관련된 또 그걸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상상의 동물이 아니었다, 이러는데, 이게 바로 상상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못 보는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상상의 동물인 거예요. 이게 저도 보시는 분들만 보는 거니까. 보는 사람이만 보는 그런 거긴 한데 또 영안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거를 또 볼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올 만한 가치가 있기는 해요. 아무나 볼 수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알겠습니다. 무당의 견해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화선이님 정말 또 고생 많으셨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집에 아주 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비님. 네. 네. 삼조고.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존재이기도 한데, 그나마 일단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삼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청자분 집은 그만큼 괜찮다.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잘 마무리를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